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하면서 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친환경 포용성 정책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이 나온다는 기사입니다. 대통령 이 백악관 복귀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영상 촬영하는 시기 기준으로 한 열흘 좀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 임박하면서 미국 경제 그리고 기업 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관련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그리고 또 포용성을 강조해온 여러 경제 또는 기업들의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그런 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이요, 예전에는 다양성 정책이라고 했죠. DEI라고 해서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맞물려서 이런 정책들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유행처럼 여러 기업들이 채택했던 정책이었는데 폐지된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이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요, 임직원의 고용과 승진에 도입했었던 이러한 다양성 정책 중에 일부를 4년 만에 폐기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거죠. 이 배경이 뭔고 하니 대학 입학에서 원래 그 affirmative action이 있었죠. 그게 작년 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잖아요. 이러한 판례에 따른 것이다라고 맥도날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대법원 판례 2023년의 판례 이후로 어떤 변화하는 법적인 여건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조치를 감안해서 회사 자체적인 DEI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요. 이러한 이 검토의 결과가 이렇게 반영된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이보다 앞서서요, 작년 24년이었었죠. 유통업체 월마트라던가 농기계 만드는 그 존 디어라는 또 유명한 업체가 있죠. 그리고 또 오토바이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과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DEI와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일 텐데 이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게 또 신문에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맥도날드 다시 돌아와서요, 원래는요 직원들로부터 이 성희롱 소송이 잇따르고 또 그때 당시에 맥도날드 전 직원이 흑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 이 가맹점주들 중에 이 흑인인 가맹점주들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1년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21년이었었죠. 다양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었는데 이제 2025년도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또는 기존 정책을 없애느냐라고 하면요, 고위직급 수준에서요, 원래는 다양성 달성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몇 % 이상이고 프랜차이즈를 가입을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기로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의 이 벤더들이죠,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양성 훈련을 개발하도록 원래는 강제했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야, 너네 맥도날드하고 같이 일하려면 또는 우리한테 공급하려면 너네 회사에 이런 팔러시들이 있어야 돼 라고 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직급별로 소수자 마이너리티 그룹에 속한 임직원 수를 늘리도록 그들에게도 어떤 장려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설문조사라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소수자이죠 와 같은 그런 직원들의 직장 내의 포용성을 측정하는 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이 연례 설문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중단하겠다라는 거죠. 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설문조사를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기업은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자동차 업체, 포드라던가 아니면 이 로우스 이런 대기업들도 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공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조치요, AP통신에 따르면요, 변화하는 정치 환경, 말하자면 이제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DEI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점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분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기업 환경의 변화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업계의 변화로서 친환경 시장에 있어서의 미국의 공백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는 우려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의 우려라고 한다면 중국이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대체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다 그렇습니다만 친환경 정책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고요, 또 화석 연료에 있어서의 채굴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요. 이제 백악관에 다시 재입성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요, 세계 이 친환경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 또는 이런 공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겠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와 같은 어떤 친환경 시장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미국의 주도권이 계속해서 지금 뭐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이 공식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에 따라 손을 떼게 되면 이 중국의 반사이익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 전망 또는 우려이겠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요, 트럼프의 당선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어떤 세계의 능력, 어떤 노력을 뒤로 되돌리는 것이면서 미국이 이 어떤 청정 기술이 가져다주는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기회까지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 틈을 타서 중국이 어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얘기한 거죠. 그건 뭐 결국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어떤 이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공공연하게 지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관련 산업이 후퇴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얘기한 거겠죠. 실제로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공약집에는요,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확대할 것이고 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도 탈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련 내용이 담겼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뭐 치적처럼 내세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떤 뭐 여러 자리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만큼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어떤 부문에 있어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전기차 전환이라는 것도 정체되거나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래서 사실 1기 트럼프 정부만 해도요, 중국이 그 시기에는 어떤 뭐 유럽이나 다른 어떤 주도국들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간 중에는 미국이 이 기후 무대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중국이 세계적인 입지를 강화해서 더 많은 이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터빈 아니면 뭐 2차 전기차 등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요, 조만간 백악관 복귀가 임박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기업 환경이 몇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어떤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의 퇴조, 그리고 다양성, 포용성 정책의 폐지라는 것들이 여러 리딩 기업들로부터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